안녕하세요. 사회 디딤 영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인구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인구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요? 자, 교과서 258쪽, 그 다음에 학습지 51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 분포는 북쪽에 많을까요? 남쪽에 많을까요? 그렇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로 북쪽에 많이 위치한다는 거. 인구 분포의 특징을 보면 자연적인 이유, 기후라든지 지형 또는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사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도 있겠죠. 이렇게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 자, 두 번째,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대체로 기후가 온화하고 그 다음에 넓은 평야가 분포해서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은 인구가 많이 살겠죠. 그리고 산업과 도시 발달에 유리한 지역, 이런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주로 아시아와 유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 희박 지역은 기후나 지형이 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에 불리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자, 주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극지방이나 사막. 자, 이런 지역은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지도를 보면은 교과서 258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주로 이렇게 아시아 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유럽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 이렇게 흰 옅은 색을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이렇게 극지방이나 아니면은 사막이 있는 곳. 여기 사하라 사막이죠.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사막이 있는 곳. 그다음에 열대우림. 너무 이렇게 덥고 습하고 숲이 빽빽한 이런 지역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겠죠. 자, 이런 지역은 주로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인구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단을 나이,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을 인구 뭐라고 할까요?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적어지고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를 나타내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개발도상국은 주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작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크죠.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낮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죠. 그 다음에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출생률을 보이겠죠. 그에 비해서 선진국가는 노년층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죠. 자,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낮은 사망률을 보이죠. 낮은 사망률. 자, 그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부끼리 즐기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낮은 출생률을 보이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인구 구조를 보면 이런 삼각형 모양을 볼 수 있죠. 삼각형 모양.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선진국가인 독일 보면은 이런 항아리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에 사망자 수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단위로 하겠죠. 출생자 수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출생률이라고 하죠. 자, 보통은 1000명에 대한 사망자 또는 출생자 수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소년층 인구라는 것은 0세에서 14세 미만을 의미하죠. 그래서 0세에서 14세 미만의 인구분의 노년층은 몇 세 이상일까요? 그렇죠. 65세 이상 인구죠. 0세에서 14세 미만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노령화 지수. 선진국가가 개발도상국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크겠죠. 그 다음에 중위연령이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바로 중위연령이 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겠죠. 우리나라는 42세에서 43세 그 사이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나라 2017년 인구를 보면은 514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07만 명. 그래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13.8%에 해당되죠.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 14.3%,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부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돌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돌봐줄까요? 그렇죠. 15세에서 64세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이 생산 가능 인구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바로 노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나타나죠.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당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는 자, 요거 반대가 되겠죠, 반대. 자, 요거는 그렇게 뭐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노령화 지수 아까 금방 얘기한 거죠. 0세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젊은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노령화 지수가 낮을수록 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노년 부양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년 부양비가 점점 지금 높아져서 82.6%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거의 노인 한 명당 젊은 사람 100명이 노인 82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017년에는 100명이 18.8명을 부양했는데 비해서 이제 2060년 가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얼마나 그 사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34라는 얘기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434라는 얘기죠. 굉장히 4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1명당 노인 4명이 2060년에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국제인구 이동의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 이동을 들 수 있겠죠. 자, 경제적 이동으로는 자, 뭐에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그렇죠. 바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고용 기회가 많은 선진국가로 이동하는 거죠. 자, 경제적 이동은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가, 필리핀 같은 나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어떤 인구 이동,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다른 선진국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죠. 바로 이런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 이동. 대부분 전쟁이나 어떤 내전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인데, 서남아시아나 우리가 요즘 어떤 나라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리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난민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난민의 이동이 바로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이동. 환경적 이동으로는, 바로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우리가, 기후난민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 재앙이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 이런 환경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를 환경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유입 지역은 주로 노동력 확보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이에 비해서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인구가 나가는 지역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외화가 많이 유입된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청장년층 노동력 유출로 어떤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될 그런 인구가 많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자, 이상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에서 인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